우리가 노크 시권 두 번째 측정 공부할 건데요. 지난번에 했던 그 분수하고 소수 부분 나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마 하시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오늘도 한번 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처음 시작은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안 달았네요. 지난번에는 마이크를 달았었는데. 일단은 좀 안 들리시면 자, 얘기를 해 주세요. 자, 미터법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눈 끊어먹는 자와 그리고 그 만능자 만드는 것 해가지고 내용 나와 있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챕터에 있는 그 부분과 그 4챕터 부분이 조금 설명할 게 많이 있어요. 자, 미터법은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몸의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길이를 측정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측정하는 대상이 바뀌면 자꾸 이제 변화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곤란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길이를 기본 단위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미터법이 처음에 나왔는데요. 처음에 미터를 지구 자오선의 4천만 분의 1로 해가지고 1미터를 정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보니까 자오선의 길이도 변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우리가 1미터로 삼고 1미터를 기본 단위로 해서 자, 오른쪽 페이지 11쪽에 보면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밀리미터 같은 단위들을 정한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여기서 조금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내용은 C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M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K라는 것의 의미를 좀 여기서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잘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무게와 들이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어서요. 자, 일단 먼저 미터에서부터 지금 밀리미터는 앞에 M이 붙었죠. 이것은 1000분의 1을 뜻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1000밀리미터가 1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cm가 1미터가 되는. 자, 요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km가 자, 1000배를 K가 1000배를 의미해 가지고 1000m가 1km가 되는 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자,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뭐 그램과 킬로그램 같은 경우도 1000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리터하고 밀리리터 해 가지고 들이의 단위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리터에다가 앞에 M이 붙었기 때문에 1000분의 1의 의미가 되어서 1000밀리리터가 1리터가 되는 자, 그런 단위의 변환이 있게 됩니다. 자,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단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미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냥 좀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지구 자오선이라 그러면 북극에서부터 적도 지나서 남극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북극으로 이렇게 가는 그 경로인데 그걸 실제로 재었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프랑스 뭐 딩케르트라는 곳에서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의 거리만 재어서 지도상에서 요만큼 진짜 조금만 되는 그런 거리에서 몇 배나 되는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오선의 길이를 유추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요렇게만 재는데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분쟁이 있어가지고 스페인과의 막 전쟁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뭐 좀 책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수학 관련된 책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같이 조금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뒤로 넘기시면 여기는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미터하고 센티미터로 내가 표기를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센티미터만으로 표기를 하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길이의 단위 뭐 합하고 차 같은 경우도 단위를 맞춰가지고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16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푸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쪽 지금 이렇게 8cm를 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적은 대로 4cm, 4cm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지고 8cm를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 삼각자 같은 경우가 3cm, 5cm, 4c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cm하고 5cm를 더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직각이 딱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일직선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것은 8cm를 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은. 자, 어렵지 않고요. 자, 이 경우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길이가 이쪽은 2cm, 4cm, 이쪽은 5cm, 8cm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순서쌍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이쪽에서 2cm를 선택했으면 이쪽에서는 뭐 5cm를 선택하고. 그래서 자, 얘네들을 나란히 놓게 되면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겹쳐서 놓게 되면 사실은 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쪽 뒤쪽에 가면 측정에서 무게의 경우에는 어떤 것과 연결시키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경우는 더하기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양팔 저울에서 자, 이렇게 한쪽에만 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더하기만 가능한 거예요. 측정 같은 경우에 무게의 측정.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겹쳐서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빼기도 가능한 경우인데요. 무게의 경우에는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사실은 빼기도 할 수 있다. 뺄셈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쪽 19쪽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풀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코멘트가 있어요. 어떻게 코멘트가 있냐면요. 네모를 지금 이렇게 모르는 길이를 사용하지 않고 잴 수 있는 길이부터 먼저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cm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4cm, 9cm, 2cm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일단 비워두시는 거죠. 자, 그리고 2cm는 그냥 2cm, 3cm는 구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4cm 구할 수 있고요. 6cm 같은 경우도 4cm, 2cm 더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길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cm라든지 3cm라든지 12cm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없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cm하고 3cm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cm여도 가능해요. 그쵸? 왜냐하면 자, 그냥 1cm니까 1cm 가능하고요. 3cm 같은 경우는 4에서 1을 빼가지고 가능한데 중요한 건 12cm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가장 긴 길이 두 개를 선택해서 자, 12cm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3cm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 문제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도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서 생각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종이 접기로 해서 가로나 세로로 접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는 경우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 자, 이쪽에서도 아이들한테 사실은 여기서는 주어진 길이가 2, 3, 4, 6, 7, 8, 9, 10cm만 주어졌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정리를 한번 따로 해줘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가 몇 개 있는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길이는 이렇게 세로를 봤을 때 원래 길이는 16. 그죠? 자, 제가 한번 이쪽에 따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로의 경우에는
기본이 16이죠. 그리고 반으로 접으면 한 번 접으면 8cm가 될 거예요. 두 번 접었을 때 4. 지금 이런 경우에 3번까지 접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3번 접었을 때 2. 이렇게 길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로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가로의 경우에는 원래 길이는 12cm예요. 자, 그리고 한 번 접었을 때 6. 그 다음에 3인 거죠. 자, 요게 원래 길이고요. 자, 이게 한 번 접었을 때. 자, 두 번 접었을 때. 자, 이 경우 제가 3번 접었을 때는 1.5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론 뭐 1.5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길이를 잴 수 있는 거에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 그냥 제가 여기에 자연수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c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오죠. 3도 나와요. 4도 나오고 6도 나오고. 자, 7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를 빼준다고 해도 사실은 나오지 않는 그런 조합이 돼요. 자, 그리고 8cm 나왔고요. 9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합이 안 돼요. 자, 어떻게 조합을 해도요. 더하거나 뺐을 때 어떻게 해도 조합이 안 나오고요. 자, 10c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경우는 대각선으로 접었을 때 나오는 거겠죠. 한마디로 한쪽에서 한쪽을 빼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cm에서 한 번 접는 거죠. 자, 이렇게. 자, 12cm를 한 번 접어가지고 6cm를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대각선으로 접어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때 한번 우리가 더 나올 수 있는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접지 않았어요. 세로를요. 그리고 이쪽은 두 번 접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두 번 접히고요. 한 번을 더 접어가지고 3번을 접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cm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접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접으면 대각선을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고요. 자, 어떤 쪽이든 두 번 접고 한 번 접고 한 번 접는다든지 아니면 두 번 접고 안 접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합을 하셔서 대각선까지 접어가지고 3번 접기까지 가능한 걸로 해서 조합을 해보면 이제 더 다른 조합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이들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이런 걸 잘 찾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같이 찾아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이 뒤쪽에 보면은 꺾여 있는 어떤 도형의 둘레를 우리 공부하는 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도형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보면 뒤쪽에서 이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둘레하고 둘레가 같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 대신 내가 자, 이 길이를 카운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도 자, 이 길이 대신 자, 요 길이 대신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대신 이 길이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둘레 자 이거 넓이하고 운동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둘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메워져 있는 이 도형과 둘레가 같다는 거 그런 거를 자 아이들한테 이해시켜 주시고요. 이제 뒤쪽에 가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도형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계산하는 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런 경우에 자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이쪽 길이는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16이 나왔고요. 자 이쪽 길이는 12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3이다. 이쪽이 2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한번 어떻게 둘레 계산하는 걸까? 이 네 변의 합이 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뭐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뭐 12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곱셈을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10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런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3하고 2를 더해서 자, 이렇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하면 이쪽에도 또 똑같은 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길이를 더한 후에 곱하기 2를 해준다. 자, 사실은 요 내용은 혼합계산을 알아야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라도 5학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설명해 줘도 사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3 더하기 2를 미리 해서 요 개념을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런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요 방법까지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의 과정이잖아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자 생각을 해주면 우리 2가 자 우리 곱셈의 개념이죠. 자 2를 3번 더해 2를 2번 더해. 이 얘기는 2를 몇 번 더한다는 얘기일까? 아, 2를 5번 더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풀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요. 이 과정이 중학교에 나오는 과정이긴 하나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에서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꼭 나와요.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빼기도 나오게 되고요. 분수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요. 소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 같은 걸 잴 때도요, 3.14를 계속 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이런 방법은 굉장히 요긴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길잡이에 나와 있는 4학년 2학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유형이어서 제가 좀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길이가 42.8cm예요. 이런 철사를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여 한마디로 둘레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가로가 자 세로보다 0.8cm 더 긴 그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얼마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막 소수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4학년 2학기니까 충분히 이제 소수 계산은 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나 아이들이 막 가로를 막 2개를 빼서 막 이렇게 애들이 구해주고 근데 가로를 어떻게 빼줘야 될지 막 이렇게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둘레가 42.8이라면 가로와 세로의 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합에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이 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가로와 세로의 합은 이 둘레의 절반이구나. 그래서 21.4cm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 전에 다른 노크 이제 뭐 디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수의 합과 차를 알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자, 가로와 세로의 합이 21.4인데 내가 가로에 0.8을 더 주고 세로에 자 이렇게 주어진다면 미리 0.8을 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똑같이 나누면 결과적으로는 합이 21.4이고 차가 0.8인 자 그런 수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1.4에서 0.8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자 20.6이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이것을 똑같이 나눠 볼게요. 그래서 자 10.3이 나올 거고요. 10.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로는 아까 미리 받았던 0.8에다가 10.3을 더하게 되죠. 그래서 11.1이 나올 거고요. 세로는 그냥 자, 이 길이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합과 차를 훨씬 더 복잡한 뭐 분수 계산이든 아니면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계산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갑자기 소수가 나오면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는 아주 쉽게 그냥 뭐 사탕이면 사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한 친구한테 2개 더 줄 거다. 그럼 미리 2개 더 주는 거죠. 그래서 8개를 똑같이 나눠 가지고 4개, 4개 해서 이렇게 6개와 4개로 나누어 주게 되면 합이 10이고 차가 2가 되는 그런 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어서 자, 아이들하고 같이 꼭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다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눈금 없는 측정이에요. 자, 왼쪽 페이지에 뭔가 지금 길이를 여기서는 이제 차도 나오네요. 차도 나오고 합도 나오는데 사실은 1cm 제가 지난번에 노크 수 1권에서 아마 이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걸로는 1cm, 2cm, 4cm, 8cm, 16cm.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수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 수들은 다 2배가 되는 규칙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더한 수. 자, 여기서 모두 다 더한 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16의 2배가 32잖아요. 32보다 1 작은 수인 31이 돼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31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자 32라는 자 수카드도 이용해서 만약에 더한다 그러면 자, 이 수의 2배가 되는 수가 64잖아요. 64보다 1 작은 자 63이 자, 이 수들을 다 더한 수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31가지의 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만 이용해서? 덧셈만 이용해서. 자, 이 경우는 덧셈만 이용해서 모든 수들을 다 조합할 수 있게 돼요. 31가지 수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8을 조합을 하겠다. 그러면 28에 가장 가까운 그렇지만 28보다는 크지 않은 자 숫자 카드를 먼저 쓰는 거죠. 자, 16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12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8 더해야 되고요. 이렇게 4 더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은 덧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1, 2, 4, 8, 16과 같이 2배수가 되는 그런 수들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길이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자 덧셈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측정 같은 경우에는 자 한쪽에만 올려놓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덧셈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아까 같은 그 수의 조합 2배수가 되는 그런 수의 조합들을 써가지고 문제들을 풀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139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9. 자, 이것은 지금 3배수예요. 그쵸? 자, 그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덧셈, 뺄셈을 이용했을 때 모두 다 더한 수인 40가지의 수를 모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산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시켜요. 1부터 40까지 다 만들게. 그러면 애들이 물론 조금 이제 막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떤 덧셈 뺄셈을 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세로셈을 잘 해야 하기는 하지만 어떤 수의 감각을 좋아지게 하는 데에는 이런 그 머리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셈을 좀 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9는 뭔가요? 자, 한 21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1과 같은 수는 지금 우리 27에서부터 몇을 빼줘야 하죠? 아, 6을 빼줘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9를 확 빼줘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자, 21보다 더 작은 수가 나올 거예요. 18이 나와 버려요. 자, 거기에다가 3을 더해 가지고 우리가 자, 21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을 이용해 가지고 40가지의 수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측정, 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경우까지도 할 수 있는 경우죠.
요렇게 그러니까 겹쳐서 놓는 경우죠. 한마디로 위아래로. 그리고 자, 측정화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7을 올려놓고요. 자, 여기를 9를 올려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18g을 잴 수 있는 거겠죠. 요렇게 덧셈, 뺄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3배수, 3배수의 수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 우리가 그 수들을 다 그 안에 있는 수들을 잴 수 있는 길이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무게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자, 한번 아이들하고 좀 짚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거는 제가 조금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뭐 이 길이가 사실은 3cm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길이로 제가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요 길이 3, 요 길이 2, 요 길이 8, 요 길이 4로 했을 때 자, 여기서 아이들한테 주의할 점. 자, 물론 이 길이들을 막 다 더하고 이렇게 겹치면 빼고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오면 더하고 자, 이런 기본 개념은 애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아이들 둘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더하는 거 가능해요. 자, 그리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겹쳐서 빼는 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과 2를 더해서 5도 가능하고요. 3에서 2를 빼가지고 1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얘네 둘을 이용한 다음에 어떤 길이를 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cm를 애들이 찾을 때 어떻게 찾냐 하면요. 자, 여기 3하고 2를 더한 다음에 5, 8을 더해 주려고 해요. 자, 왜냐하면 3하고 이 길이들이 다 보이니까 아, 이게 다 더해도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3하고 2를 더하고 8을 더하면 당연히 13이 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나란히 붙일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얘나 얘를 자, 다른 아이들과 붙을 때는 얘나 얘를 꼭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이렇게 둘만 사용할 때는 쓸 수 있지만 다른 길이와 합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조합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하고 5를 두 개만 이용해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2하고 5 사용하고 거기다 9를 사용한다든지 2하고 5 사용하고 1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걸 가운데를 연결하지 않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연결할 수 없어요. 또. 자, 얘네들은 서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자, 여기가 4라고 해도 사실은 그냥은 우리가 7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7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3하고 자, 8을 더한 다음에 자, 3하고 8을 더하면 11이죠. 거기서 4를 빼줘가지고 7 만들었지 그냥 막바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것도 사실은 주의할 점이고요. 자, 그리고 자, 뒤쪽에 넘어가면 자, 이 경우도 지금 이제 만능자를 만드는 경우잖아요. 자, 이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요. 지금 이 경우에 1부터 9cm까지 길이를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만능 연결자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길이가 그럼 다 합쳐서 일단은 9가 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9까지 되려면 가장 긴 길이가 9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자, 뭐 어떻게 지금 이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다 더해서 9가 되려면 더해서 이쪽 두 개가 3cm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1하고 2로 나오게 되지만 자, 사실은 우리가 이쪽이 1cm가 되고 뭐 이쪽이 2cm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 1cm를 뺀 자, 하나의 길이를 제일 끝에 있는 길이죠. 걔를 뺀 8cm도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2cm를 뺀 7cm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가장 끝에 1cm와 2cm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뒤쪽에 보면 자, 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29쪽 같은 경우에 자, 가장 바깥쪽에 1cm와 2cm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부터 8cm를 재려면
사실은 지금 여기 1cm가 두 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cm 두 개를 나란히 놓을 수도 없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1cm가 없을 때 나머지가 7cm, 2cm가 없을 때 나머지가 6cm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끝이 1cm와 2cm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들을 조합을 해주면 자 가능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28쪽에 1번 같은 경우에 뭐 답지를 보니까 조금 이제 막 좀 복잡하게 조금 막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자, 이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자, 3학년부터 사실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요. 뭐 문제 해결의 길잡이나 이런 데 보면 3학년의 내용에서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겹치는 거죠. 자, 지금 요 길이가 20이에요. 자, 이렇게 종이 한 장, 요 길이가 이제 20인 거죠. 자, 20이고요. 얼마가 겹쳤냐면 3cm가 겹쳤어요. 자, 이 경우에, 자, 얘를 만약에 10장을 붙였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 경우도 사실은 문제해결 길잡이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조금 알려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해법으로는 단순화해서 해결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이 경우도 가장 단순하게 먼저 두 장을 붙이는 거죠. 자, 두 장을 붙여서 자, 이 길이가 20이고 자, 이 길이가 20이고 여기가 3일 때. 자, 그때 전체 길이가 얼마이냐.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경우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이 길이 20이야. 자, 이 길이 20이야. 자, 그때 이 길이를 이렇게 겹치지 않았을 때는 전체 길이가 얼마이지? 40cm. 자, 그런데 이 길이를 요만큼 겹쳤어. 그러면 얼마가 될까? 아, 3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뭐 37cm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해하기 쉽게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겹쳤어. 그럼 내가 이제 하나를 더 이용을 해볼게. 자, 이렇게 따로 세 개를 자,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 개를 쭉 놨을 때, 자, 이렇게 작은 걸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를 자 20cm인데 겹치지 않게 놨어. 그럼 전체 길이 얼마지? 60이네. 아, 이렇게 3 겹쳤어.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될까? 아, 3cm, 3cm 두 번 줄었구나.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식이 자, 10장을 붙인다면 20cm가 10개 붙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자, 두 개를 붙이는 경우에는 겹쳐진 길이가 하나고 세 개를 붙이는 경우에는 겹쳐진 길이가 두 개구나. 아, 그렇다면 10장이라면 3cm씩 9번 겹쳐지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답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 해결의 길잡이 3학년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4학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을 좀 배우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4학년 2학기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나오는 최상의 문제를 좀 뽑아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렇게 막대를 꽂았어. 그랬더니 자 얼마가 젖어가지고 나왔고 다시 뒤집어서 꽂았어. 그랬더니 또 얼마가 젖어가지고 나왔는데 이 경우라면 지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놓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자, 아이들이 막 세로로 생각해 주는데 그럴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이쪽이 젖은 길이가 5와 5분의 3이고 또 이쪽이 젖은 길이가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당근아 어차피 연못의 높이는 똑같을 테니까요. 똑같이 담겨질 텐데 자, 두 번 젖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길이가 3과 5분의 2구나.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막 분수가 나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해요.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단순화시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렇게 막 좀 복잡한 분수나 소수나 굉장히 큰 수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해결할까.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막대로 하지 말고 제가 길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요만큼 얼마 겹쳤어. 자, 예를 들어서 얘 10, 얘 10인데 얘 3 겹쳤어. 아, 그럼 얘가 10하고 10을 더한 다음에 우리가 3을 빼주면 이 길이가 나오는구나. 또 거꾸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다음에 요 길이를 빼주면 요 겹쳐진 길이가 나오겠구나. 같은 식이죠. 예. 그것을 이해시키면 사실은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 문제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가 막 길이가 되게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어려울 것이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얘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전체 길이가 나왔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일단. 그래서 6530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 길이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 길이가 3610. 자, 요 길이가 2920이라면 자, 요 길이는 합판 길이가 아까 제가 계산해 가지고 요렇게 나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 길이 구하는 건 지금 여기서 묻는 게 나부터 라까지 길이니까 요 지금 겹쳐진 길이거든요. 막 중간에 다도 있고 막 복잡하지만 그런 건 이제 그냥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 전체의 합만 안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한 다음에 전체의 합을 빼주면 요 겹친 길이가 나온다는 거. 그것만 아이들이 딱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막 뭔가 막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막 무언가가 나와 있어도 딱 필요한 팩트만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눈을 조금 키워주게 하시는 게 자, 수학 문제 푸는 데는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뭐 이쪽은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자,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들이와 무게예요. 뭐 이것도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때 이미 학교에서 좀 배워주는 내용이고 뭐 리터와 밀리리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m이라는 것이 1000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터의 1000분의 1이 되고 한마디로 리터는 밀리리터의 1000배가 되는 자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 단위 변환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이제 뭐 더하고 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위 맞춰가지고 더하고 빼고 뭐 받아내림 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내용들도 다 그냥 넘어갈게요. 뭐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무게 이야기예요. 자, 뭐 여기서도 아이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게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6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지게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kg이라면 그쪽에 가면 한 5kg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몸무게는 달에 가서 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중력의 힘을 덜 받기 때문에 달에 가면 키도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요. 척추가 좀 펴져 가지고. 그러니까 키하고 몸무게는 아무래도 달에 가서 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자, 이 경우도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자, 이 경우도 지금 보면 4kg, 8kg, 4kg. 자, 근데 무게가 4kg인 저울을 자,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이 이것들의 합을 모두 구하면 이것들은 지금 다 16kg이 나올 거예요. 세 개를 모두 다 더하면 16kg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렇게 자, 세 개의 저울의 무게와 그리고 가방의 무게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세 개 저울의 무게는 12kg이니까 당연히 가방의 무게는 4kg이 나오겠죠.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사실은 아이들하고 시소 이야기해주면 너무 이해를 잘 할 거예요. 아이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무거운 사람은 앞에 앉고 가벼운 사람은 뒤에 앉아야 한다. 그만큼 그 길이만큼 사실은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의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1 해주고요. 그리고 2 곱하기 8 해준 값이 19니까 왼쪽에 우리가 3, 5, 15에다가 몇을 더해 주어야 할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자, 답을 찾아내는 내용이라서 뭐 어렵지 않게 얘네들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D관 측정에서도 우리가 가짜금화 찾는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뭐 따로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가짜금화 찾는 방법 같은 경우는 9개 있는 경우에는 3개, 3개 올려놔 가지고 먼저 얘네들이 3개, 3개 올려놨을 때 지금 이 경우에는 근데 주어져야 할 게 가짜금화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두 번에 재가지고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짜금화가 무거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얘가 평형을 이룬다면 나머지 3개 중에서 가짜금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똑같다면 그 안젠 그거 하나가 무거운 금화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3개 됐는데 한쪽이 무겁다. 그러면 이쪽에 가짜금화가 있고 거기서 또 하나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뭐 한쪽이 무겁다면 자 그게 가짜금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얘를 자 9개의 금화 중에서 저울을 2번 사용해가지고 내가 가짜금화 무거운 그런 금화를 찾아내는 방법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D권 풀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9개를 사용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의 3배수인 27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그럼 몇 번의 저울을 사용하느냐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한 번만 더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27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9개, 9개, 9개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요 9개와 요 9개를 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개를 재가지고 얘가 만약에 평형을 이뤘다 그러면 가짜 금화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3개, 3개, 3개를 나눠서 요거 2개만 재는데 같으면 여기에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같다면 결국은 가짜 금화는 이게 되고 자, 만약에 한쪽이 무겁다면 이쪽에 있는 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울을 한 번, 2번, 3번만 사용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9개인 경우에 2번만 우리가 저울을 쓰면 가짜금화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9개로 나눠가지고 한 번만 더 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27개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더 많이 사용할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3번만 저울을 써서 우리가 자, 이 가짜금화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의 3배수인 81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4번만 사용해도 돼요. 이것도 27개, 27개, 27개를 나눠 먼저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면 자, 4번 만에 사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굉장히 금화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사실은 저울의 수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넣었다 뺐다 막 하면서 우리가 자, 어떤 것이 어떤 거의 몇 배인지를 계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처음에 문제를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여기는 배 하나. 여기는 사과, 아니다, 감이네. 자, 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쪽 저울에는 사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감. 자, 여기는 배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어떤 쪽이든 무조건 하나씩만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서로 막 섞여 있으면 안 돼요. 3개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자, 2개로만 나오는 거죠. 얘네들과의 관계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섞여 있는 경우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쏙 넣어주는 거죠. 자, 배 하나는 결국엔 무엇의 무게와 같냐면 사과 하나하고 감 2개의 무게와 같기 때문에 여기 배 대신 제가 그걸 써줄 거예요. 자, 사과 하나하고
감 2개.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 무조건 한쪽에는 하나의 종류의 과일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 이쪽에 사과가 하나 있으니 하나하나를 똑같이 빼주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의 관계가 나와요. 자, 사과 2개하고 감 4개가 같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과 1개하고 그리고 감 2개가 같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배와 감과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 하나 대신 감 2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배 하나는 감 4개의 무게와 같구나.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개념은 지금 뭐 이거 하는 대상은 뭐 3학년, 4학년 정도이기는 하겠지만 조금 이제 큰 아이들한테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요 개념은 중학교에 올라가면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 자, 그래서 이제 등식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항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항이 그냥 나온 수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이용한 그런 등식의 성질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등식의 성질을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써가지고 어떤 수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아니면 곱해주거나 자, 이 경우가 지금 이제 곱해준 경우죠. 그렇죠? 사과 하나하고 감 2개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곱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눗셈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수로 양변을 나눴을 때 같다. 자, 그런 성질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말로 그게 뭐 등식의 성질이다,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수행 평가나 아니면은 논술 문제로 해가지고 수학 논술 문제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같이 조금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왜이지? 자, 누가 지금 대기실에 계셔가지고 자 그리고 요 내용인데요. 자, 조금 요 내용은 사실은 4학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지금 뭐 3학년 친구들도 있고 4학년 친구들도 있어서 분수의 덧셈이나 이런 거 계산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지금 분수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분수 아니고 그냥 수일 때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자연수일 때는 애들이 대충 어림해가지고 막 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제가 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망고하고 리치 무게의 합이 12분의 10이고요. 자, 그리고 리치하고 람부탄의 무게가 12분의 5예요. 자, 그리고 람부탄과 망고의 무게의 합이 12분의 9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망고의 무게는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자, 이거 사실은 아이들은 조금 어려워하지만 딱 그냥 굉장히 푸는 해법이 쉬운 게요.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했어요. 방정식 할 때. 얘네들 다 더해주면요. 결국에는 망고도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람부탄도 2번 나오고요. 리치도 2번 나와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분배 법칙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2배를 해줘도 되지만 다 더해서 2배를 해줘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하면 14, 24. 12분의 24가 나오는구나. 12분의 24라면, 이것은 2가 되는구나. 자,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고, 대분수,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까지 3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하기 때문에 3학년 아이들 정도도 요 정도는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 얘네가 곱하기 2 했더니 2가 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게가 다 합쳐서 1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있는 게 무엇일까? 람부탄 빠져있는데 12분의 10이라면 람부탄은 12분의 2구나.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망고가 빠져있는데 12분의 5니까 나머지 망고는 12분의 7이구나. 왜? 다 합쳐서 우리가 1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의 문제도 막
아이들이 보통은 막 되게 어림해져갖고 풀어주려고 해요. 막 얘를 뭐라고 놓고 그걸 뭐 얼마라고 했을 때라고 막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문제 또 나오냐면요. 뭐 누구와 누구의 무게가 뭐 예를 들어 영희하고 철수의 몸무게의 합이 얼마. 그리고 뭐 철수하고 순이의 몸무게의 합이 뭐 얼마. 뭐 순이하고 영희의 몸무게의 합이 얼마일 때 각각 몸무게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그런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3학년, 4학년 문제에 무게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이거는 길이에서도 풀 수 있고요. 뭐 얼마든지 사실은 활용 가능한 뭐 나이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이제 49쪽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잴 때 주의할 점은 뭐 특별히 여기서는 뭐 한쪽만 사용하겠다 이런 말들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덧셈과 뺄셈을 모두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예, 문제를 풀 수 있게 아이들한테 해주세요. 자, 뭐 이것도 지금 뭐 1g짜리는 어떻게 나올지 뭐 이렇게 쭉 하나하나 뭐 그냥 나오는 건 그냥 3g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4g 같은 경우 잰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6, 한쪽에서는 2 해가지고 차로 해서 6 빼기 2 해서 4g을 우리가 잴 수 있게 되는 경우 이렇게 무게를 잴 수 있는 무게, 뭐 잴 수 없는 무게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잴 수 있는 길이 이런 것들을 풀 때 항상 우리가 뭐 한쪽에만 하는지 양쪽에 다 하는지 아니면 뭐 옆으로만 나란히 붙일 수 있는지 위아래로 겹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것도 문제계획 길잡이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무게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아니면 뭐 한쪽 그 뭐 박스에 상자에 사과가 뭐 몇 개 들어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착각하기 쉬운 내용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문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물통에 물을 자 3분의 1만큼 넣고 무게를 재면 자, 4.9kg이다. 자, 이때 물을 가득 담고 재면 12.9kg이 된다면 물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거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4.9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3으로 뚝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 무게를 3으로 나눠가지고 예. 뭐 아니면 이 길이 이 무게에 뭐 3배를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구해주려고 해요. 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문제를 나오면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처음은 물이 요만큼 담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통의 무게까지 물통 더하기 물의 3분의 1의 무게가 4.9이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가득 담고 물통의 무게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항상 물통의 무게를 아이들이 생각을 못 해주는 경우 많아요. 물 가득 담는 거죠. 자, 물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경우에 12.9다. 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늘어났을까? 아, 요만큼. 물 이렇게 2칸이죠. 그만큼 늘어난 건데 그것의 무게가 바로 이 무게와 이 무게의 차이구나. 아, 그렇다면 12.9에서 4.9를 빼주면 되는구나. 8이네. 그렇다면 2칸이 8이니까 요거 한 칸이 4이겠네. 이렇게 4,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도 4가 되겠네요. 아, 그렇다면 물 3분의 1이 4니까 요 무게가 0.9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 중에 조금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아니면 뭐 어떤 식의 또 문제 나올 수 있냐면요. 내가 물을 뭐 얼마를 마셨다. 마셨더니 얼마나 줄었다.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게 분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7분의 3을 마셨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 7분의 3만큼의 무게가 얘네들이 줄어든 무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자 7분의 3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얼마라고 할까요? 21g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그 21g의 무게가 7분의 3이다. 그렇다면 7분의 1의 무게는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자, 3배 이렇게 7분의 1이 3개 있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 나누기 3을 해줘가지고 얘가 7이 나올 거예요. 7분의 1이 7이라면 그러면 우리 전체 1은 자, 7분의 1이 몇 번 있으면 7번 있으면 되니까 7, 7에 49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의 무게를 재줘서 원래 들어있던 물통의 무게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 아주 잘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문제집, 교과 관련된 문제집에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고력 문제집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 한번 같이 어차피 지금 무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51쪽에 3번 같은 경우에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몇 칸 같냐면 4칸 같기 때문에 무게가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무게에다가 자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한 칸 같죠. 그러니까 기억 곱하기 1인데 그냥 기억만 해줘도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디귿 같은 경우에는 6칸을 갔어요. 이때 우리가 양쪽의 무게가 똑같이 되게 만드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무게는 60, 30, 20, 자 15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이쪽을 2개 넣어주기보다는 사실은 이쪽에 무언가를 자 넣어줘서 계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60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60이 되는데 무언가의 4배에다가 이 수들은 지금 되게 작잖아요. 더해가지고 360이라는 수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60 제외. 자 여기는 이제 60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60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30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쪽이 180이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른 수의 조합으로 자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도 지금 여기 30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60이 들어갈 수도 있고 6, 4, 24, 240이니까 너무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60으로 넣어주면 여기가 120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120이 되려면 여기 30을 썼으니까 할 수가 없네요. 얘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디귿에 이제 20을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 120이 되는구나. 이쪽이. 그렇다면 이쪽이 우리가 120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여기에 한번 20을 넣어주면 80에다가 40 돼야 되는데 40 없죠. 자, 여기에 30을 넣어주면 그게 바로 120이니까 안 되겠네요. 자, 한번 15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15 곱하기 4가 60이니까 60에 60을 더해가지고 120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구해줄 수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그런 어떤 수들이 있을 때 어디에다 넣어줄지 사실은 이쪽에다 넣어주는 것보다는 이쪽 한 군데에다 넣어줘서 이렇게 합한 값이 얼마가 나오게 하는 것이 자 가장 문제 푸는데 조금 좋아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좀 문제를 풀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자 둘레인데 자, 뭐 요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결국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길이 2개 합친 게 이제 요 한 변의 길이와 같다는 거. 예. 그것만 여기서 뭐 알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요. 자, 이 뒤에 내용도 다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뭐 이런 패턴 블럭 같은 거나 있으면 요렇게 이제 막 모양 뭐 삼각형도 만들어 보고 사각형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오각형도 만들어 보고 이런 활동들을 집에서 해 주시는 건 되게 좋아요. 지금 요 교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번 교재 같은 경우가 평면 도형 교재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 블럭이나 탱그램 그리고 펜토미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접해 본 친구들은 너무 잘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인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돌리기 뒤집기도 막 공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쪼끔 아이들이 평소에 그런 걸 진짜 막 그냥 가지고 놀 수 있게 그냥 놀 때 고렇게 자꾸 쪼끔 이렇게 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것은 지금 꺾인 도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겉에 라인 이렇게 겉으로 되어 있는 도형과 똑같다는 거. 그런데 요렇게 움푹 들어간 도형은 쪼끔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뒤쪽에 자, 요 뒤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도형은 이 길이와 요거는 요거 두 개 합친 길이가 이 길이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길이 2배 되는 길이가 따로 더해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 둘레는 17하고 자, 이 경우가 아까 제가 둘레를 잴 때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유용한 바로 딱 그런 문제예요. 자, 왜냐면 한쪽이 13이고 17이기 때문에요. 얘를 17을 2배 해주고 13을 2배 해줘가지고 막 빼주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13과 17을 미리 더해주는 거죠. 그럼 30이에요. 30에 곱하기 2를 하면 요 둘레가 나오게 되겠죠. 60이라는 둘레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길이만을 더할 수 있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만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길이 더한 게 6이네. 그래서 하나의 길이는 3이네.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시고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죠. 이제 어디에 정사각형이 붙느냐. 자, 이렇게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은 늘어나요. 얼마만큼 늘어나냐 하면 자, 요 길이는 위로 올라가서 어차피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줘도 되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서 2가 늘어난 길이인 10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쪽의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붙게 되면 사실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이 왼쪽에 나오는 내용은 68쪽에 나오는 내용은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진 자, 사각형이에요. 피보나치 사각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 규칙 요런 거 설명할 때 또 같이 조금 많이 나오는 내용이어가지고 아이들이 피보나치 수열 많이 듣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잘 찾더라고요. 딱 이런 패턴만 딱 봐도 결국에는 요수 2개, 이 길이 변 2개 길이 더한 거만큼 정사각형을 그렸구나. 또 앞에 2개 정사각형 그린 거에 변의 길이만큼 또 그렸구나 해가지고 앞에 두 수의 합이 뒤의 수가 된다는 규칙을 아이들이 알아내게 돼요. 예. 많이 또 접해봤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의 둘레 12cm를 주어졌기 때문에 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cm라는 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뭐 얘가 4니까 그 다음에는 2개 더해서 8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줘도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둘레가 얼마일 때 가장 작은 정삼각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뭐지? 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모르는 길이를 네모라고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자, 이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는 자, 네모가 2개 있는 걸 거예요. 자, 그쵸? 네모 2번 더하면 네모 곱하기 2죠. 자, 그리고 자,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네모 한 번에 네모 2번을 더했기 때문에 자, 네모가 3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이 3번에 한 번을 더 더한 거니까 네모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자, 이 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네모 곱하기 4에다가 네모 한 번을 더 더한 길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네모가 몇 번씩 더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5번, 5번, 2번. 자, 여기도 네모 곱하기 2번. 자, 네모 곱하기 3번, 4번. 자, 이렇게 다 더해서 10, 12, 14, 17, 21. 자, 이렇게 네모를 자, 21번 더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지금 얘가 84cm가 결과적으로 답이 나왔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84cm일 때 요 하나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거꾸로 된 것도 사실은 구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84 나누기 21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네모 21번 더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답이 4기 때문에 그 네모 하나의 길이는 4가 되는구나. 거꾸로도 풀 수 있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삼각형의 둘레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전체 둘레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든지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게 사실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크 측정 부분에서 D권에서 나와줬던 내용인데요. 자,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잘랐다면 이렇게 이쪽으로 세로로 2번 잘랐다면 결국엔 둘레가 1번, 2번, 3번, 4번 늘어났다는 거죠. 그 4번 늘어난 거 길이만큼 이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요런 경우에도 지금 그쵸? 자, 이쪽으로는 5cm씩 4번 해서 20cm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 번 잘라줬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잘라주면 2개가 늘어났죠. 그래서 7cm씩 2개 늘어나서 14cm를 더해갖고 34cm가 된다는 거. 자, 요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우리가 요거를 구해주는 문제이지만 이거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거는 보니 얘하고 얘를 더한 길이인 8 더하기 8 될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더한 8 더하기 8에서 16이 4군데 있구나. 정사각형이구나. 그래가지고 16 곱하기 4에서 64cm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자, 처음에 조금 어려워해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근데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 지금 색칠한 부분 요 둘레죠. 자, 요 둘레가 자, 62일 때. 자, 근데 요 둘레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 둘레하고 똑같다는 거. 아이고. 이렇게 생긴 요 둘레하고 똑같다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12고 이 길이 4인데 중요한 거는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1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나와줘요. 7로. 그러면 7하고 4를 더해서 11이니까요. 자, 그때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의 둘레가 62이다. 이 얘기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3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31에서 7을 뺀 24가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정사각형을 모아놓은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이건데 자, 얘도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둘레하고 똑같아지니 자, 11하고 24를 더한 35에다가 자, 11을 더해가지고 자, 우리가 46인데 그것의 2배가 돼서 자, 46 곱하기 2 해가지고 92라는 우리가 둘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 요거는 뭐 계산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차분히
그러니까 뭐 요게 둘레가 13에 하나가 4니까 그 4개 합쳐진 길이 생각하고, 예, 그 4개 합쳐진 길이가 한 변이니까 여기는 16이 되겠구나. 그럼 16하고 여기 8을 더한 게 요 전체 길이가 24니까 그거의 절반으로 나눠서 10이구나. 그렇다면 이 길이 다 나오니까 더해서 28이니까 그걸 4개로 나눠서 7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난해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이상한 시계가 진짜 이상하고요. 고장난 시계가 진짜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 사실은 3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뒤쪽 풀 때 너무 어려워했어요, 애들이. 예. 그래서 요거는 앞쪽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건 그냥 재밌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촌각, 삽시간, 순식간, 벼랑간, 찰나.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짧은 시간들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억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불교에서 뭐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하나 뭐 그 경우는 선녀가 어떤 그 바위, 큰 바위, 집채만한 그런 바위로 자기 이제 그 선녀 옷으로 이렇게 걔네들을 쓸어가지고 그 바위가 다 없어지는, 마모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예, 조금 지금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거. 뭐 벼랑간이라든지 순식간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잘 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인지를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해 주시면 재밌게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앞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이 돼가지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걸린 시간 뭐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면 얘네들 어떻게 해줘야 할까? 바로 딱 아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떤 종류의 문제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제가 좀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예를 많이 들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해 뜨는 시각이 뭐 아침 6시 25분 15초였다. 자, 그리고 해 지는 시각이 저녁 7시 18분 22초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낮의 시간은 그러면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거를 푸는 문제면 애들이 일단 막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너무 어려워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낮이라는 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낮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예. 일단 낮이라는 거에 의미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이 낮이라는 걸 또 막 오전 오후로 헷갈려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낮은 시간이 오전 오후는 정확하게 12시간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만 낮과 밤은 정해져 있지가 않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설명하실 때 뭐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런 것까지 해서 뭐 여름에는 뭐 해가 길고 겨울에는 뭐 해가 짧고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약간 여름 같아요. 보니까 낮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 그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 사이의 시간이구나. 그러면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이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딱 보고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뭔 말이지?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수업 시작을 1시에 했어. 근데 2시 20분에 끝났어. 그럼 뭐 내가 얼마 동안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요거는 계산해 줄 수 있어요. 1시간 20분. 어떻게 계산해 줬지? 그럼 여기서 여기 빼주는구나. 한마디로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을 빼주는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여기 빼주면 1시간도 안 되나? 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침과 저녁 이렇게 자, 오전 말이로 우리가 보통은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로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 12시간을 더해줘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19시 18분 22초로 계산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걸 자,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서 여기를 빼주도록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거는 뭐 어차피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도 그냥 아이들하고 재밌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상한 시계예요. 자, 이상한 시계는 같이 좀 볼게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계 하나에 24시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9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지금 9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되게 쉽게 우리가 그냥 9시라고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시다.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12를 뺀 8시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전 오후 시간이 다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12를 빼주어야 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이 우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계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후 3시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 그게 바로 12를 더해가지고 15시로 해가지고 그래줘야 한다는 거. 예. 뭐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그거죠. 지금 15시가 사실은 빼기 12를 해서 3시가 오후 그쵸? 근데 이제 12시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오후라는 게 붙고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10시간씩이에요. 자, 10시간씩인데 자, 우리가 이제 10시간이고 그리고 1시간이 하루가 10시간이고 1시간이 자, 100분인 경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잘 인지를 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 자, 10시간 시계에서 5시는 자, 이렇게 10시간에서 5시예요. 그렇다면 현재 시계로는 몇입니까? 물어봤어요. 현재 시계는 우리가 24시로 되어 있죠. 어때요? 절반이 됐죠. 그렇다면 똑같이 절반이 되는 거야. 아, 지금 시간으로는 12시를 의미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그렇다면 10시간 시계에서 자, 1시간은 자, 10시간 시계에서 1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10분의 1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10분의 1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10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24시는 자, 24 곱하기 60 해줘가지고요. 1400 자, 40분이 될 거예요. 자, 이 1440분의 10분의 1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44분으로 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시간은 현재. 자, 이렇게 10시간 시계에서 1시간은 자, 144분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10시간 시계에서 50분은 10시간 시계에서 50분이라는 거는 1시간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우리 1시간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절반으로 해서 72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50분을 계산을 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시 50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자, 아까 144분이었어요. 그리고 30분이 30분이 아니고 50분이죠. 이 시계로 잘못 이상한 시계로요. 자, 50분은 1시간의 절반이어서 72분으로 계산을 해줬는데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상한 시계고요. 지금 이게 현재 시간으로는 이만큼 되는 거죠. 자, 3시 지금 이거 50분이죠. 자, 이 경우라면 3시간 이렇게 144분을 3번 하고 그리고 거기에 50분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4분이 현재 시간으로 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자, 8시간. 8시 지금 68에 48이니까요. 8시 24분. 그런데 이때는 오전이라는 거.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이 앞에서 했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루가 10시간이고 1시간이 100분인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이 시계에서는 몇 분이 지나가면 자정이 되냐면 50분이 지나가면 자정이에요. 왜? 1시간의 절반이 우리가 50분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우리가 50분은 현재 시간으로는 72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2시가 되려면 자, 72분 자,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12시에서 72분. 72분은 우리가 1시간 12분을 뺀 거겠죠. 그래서 자, 자정이기 때문에 자정에서부터 그래서 오후가 되는 거겠죠. 자, 오후 10시 48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꾸 목이 잠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 거 지금 2번과 같은 경우에 자, 이제 관계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 현재 시간과 이 이상한 시계의 시간을 관계를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 이 이상한 시계에서는 6시간 시계예요. 근데 하루가 12시간이에요. 그리고 1시간은 자, 30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상한 시계에서 하루는 몇 분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 1시간이 30분인데 12시간까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30분에다가 12시간을 곱하면 360분이 될 거예요. 이상한 시계에서는 하루가요, 360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현재는 우리가 24시간이죠, 하루가. 근데 1시간이 우리가 60분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4 곱하기 60이 되겠죠. 자, 얘는 1440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한 시계에서 현재 시계를 놓고 본다면 몇 배가 된 거냐면 곱하기 4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한 시간의 계산이 예를 들어서 10분이라면 현재 시간으로는 40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 6시간 시계로 지금 우리가 영화 관람한 시간을 지금 보는데요. 이게 1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여기 5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는 25분 지난 거예요. 한마디로 6시간 시계에서 25분이 지난 게 현재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 지났겠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이 지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현재 시계로 100분이 지나갔다면 이건 뭐예요? 1시간 40분이 지나간 거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착각하기 쉬운. 자, 요것도 이제 뭐 문제계획 길잡이 그런 데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 애들이 이거를 3시 45분이라고 읽어주지 않고요. 거의 뭐 헷갈리기 때문에 4시 45분이라고 읽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만 주의시켜 주시면 돼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해주시냐면요. 우리가 3시, 예를 들어서 6시 45분이라면 긴 바늘이 6에 가깝겠냐, 7에 가깝겠냐.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게 7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눈치채요. 4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3시 몇 분이구나. 예. 애들이 헷갈려 할 때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찾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게 해주시면 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주의할 점이 40분이니까 사실은 4하고 5 사이 4시 40분이니까요. 4하고 5 사이에서 5에 좀 더 가깝게 그려주는 거죠. 자, 고장난 시계의 이 왼쪽 88쪽의 문제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그냥 재미있게 머리가 좋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게 빨라지는 것과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빨라지는 것은 시간이 그보다 더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느려지는 거는 아직 그 시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뭐하고 연결할 수 있냐면요. 시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얼만데 뭐 어디 영국 시간으로 얼마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경 시간으로 얼마다.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언제가 더 빠른지 시차가 더 빠른지 느린지를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시인데 뭐 북경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아직 11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2시간 늦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빠르고 느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빨라지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간에서 더 해줘야 하는 거고 그만큼을. 그리고 느려지는 건 빼줘야 한다는 거. 예,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거를 특히 어려워했어요, 아이들이. 자,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1시간씩 막 2시간씩 지나가는데 여기서 30분 지나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간에 58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2분이 느려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더할 때 그냥 이 시간에서 9시 28분에서 10시 28분에서 2분을 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같은 경우 2시간 지나는 거니까 4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나가면 여기 일을 빼먹었네요, 제가. 자, 12시 22분이 되고 또 3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6을 빼줘야 되겠죠. 1시간이 2분이 느려지는 거니까 6분이 느려지게 돼가지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를 지나갈 땐 29분이 지나간 거죠. 아, 한마디로 1시간에 2분이 늦어지면 30분에는 1분이 늦어지는구나. 그거를 자 같이 얘기해 주시고 예, 풀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4시일 때 제대로 된 시간이 4시일 때 얘는 느려졌어요. 1시간에 2분씩 느려지는 시계고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15분이 늦어졌는데 얘는 몇 분이 빨라졌냐면 30분이 빨라졌어요. 아, 한마디로 15분, 30분? 얘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분 늦어졌다면 얘는 그것의 배가 빨라졌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벽시계는 1시간에 4분이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자, 손목시계가 58분 지날 때 4분이 더 지나가게 되니까 64분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자, 한쪽은 2분이 늦어지고 한쪽은 4분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6분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1시간에 6분 차이라면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 8시 30분에 맞춰뒀는데 정확한 시계가 자, 지금 6시를 가리키게 되는 거니까 10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60분이 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6시 10분부터 60분 차이인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7시 10분의 시간이 될 거예요. 거기서 1시간을 더한 60분을 더한 그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자, 2개의 고장난 시계. 자,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이 경우가 지금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자, 하루에 한쪽은 10분 느려지고 그리고 하루에 한쪽은 20분 빨라지는 거죠. 자, 몇 분 차이가 나죠? 아, 30분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다면 자, 이 경우에 고장난 시계가 정확한 시계보다 몇 시간이 늦거나 빠르면 우리가 시간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사실은 한 바퀴가 더 돌아갔을 때 그 한 바퀴가 바로 뭐냐면 12시간이니까요. 그때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경로가.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길이에서 어떤 아이들이 2명이 달리고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똑같이 달리는데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얘네들이 언제 만나겠느냐 하는 내용 나오는데요. 딱 한 바퀴
차이가 날 때 얘네들이 만나는 거죠.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빨리 달리는 애가 있고 되게 천천히 달리는 애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늦게 달리는 애를 따라잡아가지고 결국은 한 바퀴 차이가 나게 하는 것처럼 이 시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 바퀴를 더 돈다는 얘기는 12시간이 더 지나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아이들한테 시켜주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 12시간은 자 우리가 720분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720분 후에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가시계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가시계인데 가시계 같은 경우는 10분씩 몇 번이면 한마디로 72번 지나면 그게 바로 뭐냐면 72일 지난 다음에 자 그렇다면 20분씩은 얼마만큼 720 나누기 20을 해줘가지고 36일만큼 지나가면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 원래 정확한 시계랑은 이렇게 됐을 때 만나지만 얘네들끼리는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면 얘네들은 사실은 30분마다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720을 자 30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24일 후에 정확한 시기하고는 맞지 않지만 얘네들끼리는 24일 후에 만난다는 거죠. 30분씩 하루의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24일이 지나면 720분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저학년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너무 어려워하면 아이들한테 풀게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설명해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너무 막 아이가 자발적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한 4학년 뭐 5학년 친구들은 할 수 있지만 3학년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거 화면이 좀 어두워졌네요. 뭐가 잘못됐지? 충전이 안 되나? 잠시만요. 충전을 안 시켜두고 있나 보다. 됐나? 됐다. 네. 자, 그래서 조금 그냥 이해하는 것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사실은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 뒤쪽은 그냥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셨나요? 오늘은 마이크를 안 달아가지고 네, 좀 잘 들리셨나 모르겠네요. 좀 푸시다가 어렵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확실히 D권보다는 조금 쉽죠. 예, 내용이. 그리고 아마도 D권에서 미리 저랑 조금 같이 공부해 보셨던 어머님들은 아마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 연령대가 9세, 10세가 많이 있네요. 예, 9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뭐 이제 거의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예,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올해 같이 해주시고요.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조금 놔뒀다가 요 교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권 교재가 있는데요. 조금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워가지고 좀 뒤쪽으로 빼야 되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했던 C1권의 분수 교재는 좀 어려워서 그건 미리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연산도 좀 무르익고 곱셈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3학년에 초에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뒤쪽에 조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측정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시계 부분만 빼놓고는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재는 조금 빨리 해요. 예. 그리고 뭐 연산 같은 경우도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산 교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뒤쪽으로 넣고 규칙 교재 조금 그래도 할만해가지고요. 규칙 교재 같은 경우도 조금
빨리 시작을 하고요. 어머님들이 보셔 가지고요. 어떤 그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조금 학년 초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체 도형 같은 건 경우에도 평면 도형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거 조금 미리 앞으로 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